안녕하세요, 안미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후라이팬 영상을 시청하시고 댓글에 무쇠팬 관리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오늘은 무쇠팬을 사고 나서 처음 해야 하는 시즈닝부터 시범까지 보여드리며 무쇠팬 관리법과 무쇠팬의 장단점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무쇠팬은 사용에 있어 조금 번거로움은 있지만 제대로 된 사용법만 아신다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요리사의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후라이팬입니다. 제가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미국 아마존에서 구매한 14불짜리 로지 회사의 무쇠팬입니다. 무쇠팬이라고 하면 보통 프랑스 회사인 라크루셋, 스타브, 그리고 미국 회사인 로지 회사가 있는데요. 라크루셋이랑 스타브 회사의 무쇠팬들은 보통 안에 에나멜 코팅이 입혀져 있어 미국 로지 회사의 무쇠팬보다 가격은 약 10배입니다. 하지만 에나멜 코팅된 무쇠팬은 무쇠팬 관리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즈닝이라는 거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평소 관리도 에나멜 코팅이 안 된 이런 로지 회사의 무쇠팬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에나멜 코팅된 무쇠팬과 그렇지 않은 무쇠팬의 간단 요약을 해드리자면, 만약에 나는 무쇠팬이 쓰고 싶고 관리하기가 너무 귀찮다 그러면 그런 에나멜 코팅된 라크루셋이랑 스타브 회사 중 하나의 무쇠팬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관리가 조금 까다롭더라도 무쇠팬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펜을 원하신다면 이런 로지펜 같은 생무쇠로 된 펜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일단 에나멜 코팅이 되지 않은 생무쇠펜을 샀을 시 바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그냥 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로지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시즈닝이라는 걸 한번 공장에서 해오지만 사용하기 전 직접 시즈닝을 여러 번 해주신다면 후라이팬의 성능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시즈닝이라는 것은 다소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필수 작업이며 후라이팬을 사온 첫날은 정말 노가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난 후라이팬이야말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요리사의 무기가 됩니다. 근데 제가 자꾸 시즈닝 이러는데 시즈닝이라는 게 정말 뭘까요? 시즈닝이란 고기에 뿌리는 소금 후추가 아니고 쉽게 설명해 팬에 오일을 둘러서 그 오일의 성질을 코팅제로 바꿔주며 후라이팬 표면을 코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즌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즈닝이라는 걸 통해 표면이 울퉁불퉁한 무쇠팬은 표면이 아주 매끄러워지며 음식이 달라붙지 않는 팬으로 변신합니다. 또한 음식이 무쇠에 직접 닿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 코팅이 계속 두꺼워지면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는 벗겨지지 않는 논스틱 후라이팬과 같아집니다. 대부분의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후라이팬이 오래된 것보다 더 좋지만 오랜 세월 동안 잘 관리된 무쇠 후라이팬은 새로 샀을 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일단 무쇠팬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오일이 어떻게 후라이팬에서 코팅제로 변하는지 제가 과학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이론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코팅을 할 수 있으니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만약에 다 보시고 계속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무쇠팬을 코팅을 할 때 아무 기름으로 코팅을 하면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거는 100% 틀린 말입니다. 무쇠팬을 코팅할 때는 아마씨유 또는 영어로 플렉시드 오일 같은 그런 건성유로만 코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건성유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식물 유지 중에서 건조성이 강한 것이며 아이오딘 값이 13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건 아마인유가 있으며 리놀산과 리놀렌산 같은 올레산보다 불포화 결합이 더 많은 산인 글레세린 에스터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얇은 막으로 만들어 공기 속에 방치해두면 비교적 단시간 내에 고화 건조됨으로 보류에 중요한 자재가 됩니다. 집에 흔히들 가지고 계실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딘 값이 100 이하인 불건성유로서 무쇠팬의 시즈닝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명심해주세요. 건성유를 사용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시즈닝이라는 거는 중합반응 혹은 영어로 polymerization 이라는 걸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합반응은 분자량이 작은 분자가 연속으로 결합을 하여 분자량이 큰 분자 하나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포화 결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건성유가 중합반응을 했을 때 프라이팬 위에 논스틱 코팅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코팅제를 만들어주기 위해
기름으로 어떻게 중합 반응을 일으키지? 라는 질문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생활화하여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기름의 발연점을 넘어갈 정도로 열을 가해주면 자유라디칼을 배출시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직 프라이팬 표면에 발라진 기름 속에 있는 자유라디칼들끼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중합 반응을 일으켜서 단단한 코팅제로 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시즈닝 하는 거를 직접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즈닝을 하기 전에 팬을 좀 깨끗이 한번 씻어줄 건데요. 씻어주는 이유는 이제 코팅을 위에다가 한번 할 거기 때문에 안에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한번 씻어줄 거예요. 무쇠팬 같은 경우에는 씻을 때 그냥 설거지용 세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시즈닝 하기 전에는 불순물이 없도록 거품을 많이 내서 앞뒤로 한 번씩만 닦아주면 됩니다. 잘 씻은 팬을 저희는 살짝 온도를 데펴줄 거예요. 데펴주는 이유는 쇠가 열을 받으면 이제 팽창을 하는데요. 기름이 안에까지 침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름을 발라주기 전에 쇠에 좀 열을 가해서 좀 팽창시켜서 안에까지 기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기를 싹 날아갈 때까지 저희가 잠깐 데펴줄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팬에 물기가 없어야 하고요. 팬이 왜 물기가 없어야 되냐면, 물기가 있으면 기름이 물 위에 떠가지고 팬에 물기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여기를 만져봤을 때 좀 따뜻해졌으면 저희는 이제 끈 다음에 장소를 잠깐 옮길게요. 저희가 쓸 오일이고요. 미국에서는 플렉스 오일이라고 해요. 플렉시드 오일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름입니다. 이게 14불이었고요. 이게 지금 20불이네요. 하지만 플렉스 오일로만 캐스트아이언 팬을 시즈닝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캐스트아이언 팬을 싸게 샀으니까 좀 기름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팬의 온도는 뜨겁지만 살짝살짝 닿을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할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욕심내서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얇게 발라주신다고 생각하고, 모든 기름은 저희가 다 제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발라줍니다. 안에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 밖에는 많이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모든 면에 다 발라줄 거예요. 쇠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시커멓게 나오죠? 나중에 코팅이 되면 이렇게 시커먼 거는 나오질 않아요. 기름을 다 발라주시면, 이렇게 윤기가 있다는 거는 기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니까요. 기름기 없는 걸로 계속 닦아주시면 됩니다. 기름기가 많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표면이 매끄러워지지가 않고 울퉁불퉁해져요. 왜냐하면 그 기름이 코팅제인데 코팅이 울퉁불퉁한 거죠. 기름이 없는 것처럼 기름을 다 닦아주셔야 됩니다. 윤기가 하나도 안 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는 오븐에 구워줄 겁니다. 이제 오븐에 들어갈 건데요. 들어갈 때는 팬이 거꾸로 이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럼 은박지를 씌워야지 기름이 뚝뚝 떨어지잖아 이렇게 하는데, 기름이 뚝뚝 떨어질 정도면 너무 기름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다 제거를 해줬잖아요. 그 코팅으로만 하면 기름이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제 오븐은 미국에서 550도까지 올라가도 550도까지
올려주시고 지금 여기서 1시간 반 구울 거예요. 1시간 반 굽는 이유는 550도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가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를 구워준 다음에 이 불을 다 끄고 저희는 오븐 안에서 그 열로 식힐 겁니다. 저희 이제 1시간 30분 맞춰놓고 오겠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는데요. 여기서 열진 않고 열만 꺼주면 2시간 정도 식을 때까지 냅두겠습니다. 식힌 지 한 2시간 정도가 지났고요. 이제 오븐에서 한번 꺼내서 보겠습니다. 팬을 한번 코팅을 한 다음에 지금 꺼낸 상태인데요. 조금 시커매진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한 6번 정도 반복을 해야 돼요. 6번 언제 반복해 하시는데 이거는 한 번만 해주시면 정말 팬 상태가 달라집니다. 지금 아직 팬은 뜨거운 상태이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팬이 뜨거워야지만 쇠가 팽창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더 잘 먹으니까 저희는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랑 똑같이 기름을 올려주시고요. 기름은 최대한 반들반들 거리지 않게 저희가 발라줄 겁니다. 처음에는 시커먼 게 많이 나왔는데 두 번째는 시커먼 게 안 나오죠? 6번째쯤 되면 시커먼 게 아예 나오질 않고요. 이게 자꾸 코팅이 생기면서 쇠랑은 접촉이 안 돼서 그래요. 앞뒤로 다 발라주시고 지금 반들반들 거리는데 반들반들 거리면 안 됩니다. 뒤에도 발라주시고 골고루 발라주세요. 이게 나는 그렇게 많이 하기 싫은데 이러고 한 번에 기름을 두껍게 바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정말 지금까지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기름은 최대한 닦아줍니다. 기름을 안 닦으면 울퉁불퉁해지고 이걸 하는 의미가 없어요. 기름기는 물론 있지만 반들반들한 것보다는 깨끗한 쪽으로 한번 닦아도 기름이 나오면 안 돼요. 이 상태로 오븐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프라이팬은 거꾸로 뒤집어 놓습니다. 똑같이 오븐 최대치 550도까지 맥스 올려주고 1시간 반 또 구워줍니다. 방금 제가 프라이팬 시즈닝 전과 후를 보여드렸는데요. 좀 많이 차이가 나죠? 만약에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거나 끈적끈적거린다면 시즈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유는 오일을 너무 많이 발랐거나 아니면 오븐 온도가 너무 낮았거나 아니면 오븐 속에서 너무 시간이 짧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화학 성분이 강한 오븐 클리너를 이용해 코팅제를 제거해 주신 후 다시 시즈닝 과정을 거쳐야 하니 참을성을 갖고 번거롭고 오래 걸리더라도 처음에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 번거로운 작업을 하면서까지 무쇠팬을 사용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무쇠팬이 괜히 오랜 세월 동안 요리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게 아닙니다. 잘 관리된 무쇠팬은 음식의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뿐만도 아니라 내구성이 너무 뛰어나서 한번 사시면 다시는 사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쇠팬으로 고기를 구워보시면 알겠지만 무쇠팬으로 굽는 고기는 다른 후라이팬으로 굽는 고기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젠 다소 까다롭다는 무쇠팬 평소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무쇠팬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것은 잘못 관리했을 시 녹이 쓴다는 점입니다. 다른 후라이팬과 사용을 똑같이 하시되 다만 설거지 하기 전에 물에 불려주신다고 물에 담궈두지만 않으면 됩니다. 만약에 후라이팬에 뭔가가 달라붙어 있다 그러면 무쇠팬을 충분히 달궈주신 다음에 달라붙어 있는 거를 다 태워버리시고 굵은 소금을 뿌린 후 박박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거 설거지 하시듯이 그냥 해주시면 되고, 다만 설거지를 다 마친 후에는 타올이나 스토브에 다시 올려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게 설거지 할 때 수세미로 빡빡 닦으면 코팅이 다 벗겨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즈닝은 중합 반응, 즉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진 코팅이기 때문에 평소 설거지로 수세미로 민다고 코팅이 벗겨지진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팅을 벗기려면 화학 성분이 강한 오븐 클리너 같은 거를 이용해 코팅을 벗겨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모든 게 다 귀찮으시다면 에나멜 코팅된 무쇠펜을 사시는 것도 조금 비싸지만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무쇠펜은 급 온도 변화에 취약합니다. 모든 후라이팬이 어느 정도는 이렇지만 무쇠는 무쇠인 만큼 열로 인해 팽창하고 수축하는 성질이 강해 온도를 급 변화시키다 보면 쇠에 무리가 옵니다. 후라이팬이 뜨겁다고 찬물을 틀어 후라이팬을 식히는 그런 행위를 많이 봐왔는데요. 그런 버릇은 무쇠팬을 이용할 때는 좋지 않습니다. 요리를 하신 후 자연스럽게 쉽게 그냥 냅둬주세요. 그리고 무쇠팬을 예열할 시 처음부터 센 불로 예열하는 것보다는 중불로 좀 오랫동안 예열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른 후라이팬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무쇠팬은 열 보존율이 강한 후라이팬이기 때문에 중불로 달궈주신 다음에 조리 시작 시 가장 센 불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조리를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무쇠팬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사실 모든 댓글들을 다 읽어보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무쇠팬에 관심 있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제가 항상 좋다고 하는 팬들은 저희 어머님은 무겁다며 설거지하기 힘들다고 쓰길 꺼려야 하십니다. 아마 집에서 요리하시는 많은 분들이 같은 이유로 가벼운 논스틱 팬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요리사의 입장으로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후라이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요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좋은 후라이팬을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요리를 과학적으로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아직 신입 유튜버인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